자, 신체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신체 표현의 종류, 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박절적 동작, 비박절적 동작으로 나뉩니다. 자, 움직임에 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박절적, 박절적인 동작과 비박절적인 동작으로 나눠 설명이 되는데요. 박절적 동작은 신체 표현 시에 박자, 리듬에 맞춰서 신체를 움직이는 표현 방법입니다. 유아들이 노래에 맞춰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는 동작, 노랫말에 어울리는 율동을 만들어 표현하는 등 일반적으로 음악에 맞춰서 표현하는 모든 신체 표현을 말합니다. 박절적 동작. 이러한 신체 표현 활동은 혼자 또는 함께하는 춤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으로 음악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 교사는 유아들에게 박절적인 동작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을 형성하여서 춤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박과 리듬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 비박절적 동작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표현은 동작이 움직임에 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뉘는 것 중에서 비박절적 동작입니다. 흔히 뭐뭐가 되어보자와 같이 유아들이 다른 사물이나 대상이 되어서 그 특징을 신체로 표현하는 동작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신체 표현 활동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박절적 동작에서 제한되는 시간과 공간적 요소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좀 더 자유롭게 신체 표현이 가능하지만 동작의 요소인 몸, 공간, 시간, 힘, 모양, 동작의 요소를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신체 표현을 하면 이 활동에 저는 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가 되어보자 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토끼기를 만든 후에 두 발 모두 떼길 것입니다. 코끼리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제시어에서도 우리는 두 손을 꼬아 코끼리 코를 만들어 흔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표현은 동작의 요소와 대상의 특징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끼리의 무게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의 분석, 토끼의 가볍고 빠른 이동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의 안배 등은 비박절적 동작의 표현을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모델링은 유아에게 모방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신체 표현의 종류 중에서 박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박절적 동작과 비박절적 동작을 살펴보았고, 공간 이동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 이렇게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동작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공간을 이동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또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동작의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동 동작의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기기, 네 발로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두 발 모아 뛰기, 한 발로 뛰기, 두 발 번갈아 뛰기, 미끄러지기, 날뛰기, 한 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앞발과 뒷발을 이용해서 뛰는 거, 날뛰기. 자, 이동 동작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동 동작은 말 그대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신체로 표현하는 동작적 기술입니다. 유아들은 신체 발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기, 걷기, 뛰기, 미끄러지기 등의 이동 동작 기술 능력을 획득하는데 신체 표현을 위한 이동 동작 기술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같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신체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자, 그다음 비이동 동작의 예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부리기, 꼬기, 뻗기, 흔들기, 진동하기, 퍼덕거리는 거, 진동하기, 돌기, 빙글 돌기, 원 만들기, 회전하기, 구르기, 가라앉기, 떠오르기, 문지르기 등이 있는데요. 이 비이동 동작은 공간의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동작 기술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도구와 신체 탐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조작적 동작은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기, 당기기, 밀기, 던지기, 튀기기, 차기, 밟기, 치기, 굴리기. 조작적 동작은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기술이고요. 기구를 조작해서 다루는 기술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이 요구되고 이 동작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표현도 가능하지만 치유 활동할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의 유무에 따라서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표현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는 신체 표현의 종류를 선정하고 주제를 살펴보고 박자일적일지 비박자일적인지 움직임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들의 신체 발달 정도도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업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 할지, 지시에 따라서 표현하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을 할지 수업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동작의 요소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지금 신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동음악 교과이지만 지금 신체 표현을 위한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동작의 요소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지식, 기술, 태도. 이 지식에서는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의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들어가는지,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의 표현 부분이 있는지, 신체의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감정, 분위기, 태도 부분이 있는지, 지식, 기술, 태도가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획할 때. 자, 그래서 신체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는 신체 표현의 종류를 선정한다. 수업의 흐름을 결정한다. 목표를 설정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선정하기도 있습니다. 신체 표현에 맞는 음악을 선정하고 직접적인 신체 지시어가 포함된 음악인지 형식이 분명한 음악인지 대두되는 음악 또는 충고까지 이렇게 선정할 신체 표현과 관련되어서 준비될 수 있는 음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신체 표현에 필요한 부자재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스카프, 낙하산, 리본 막대, 공, 훌라후프, 그리기 도구, 고무줄. 이 중에서 자기 수업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더 있네요. 옥타밴드, 줄, 원마커, 콩주머니, 비누방울, 풍선, 움직이는 장난감, 모루, 악기, 그림, 기호. 자, 그럼 이제 실행할 때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 도입하기, 실제 수업하기, 마무리하기가 실행입니다. 그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도입하기, 실제 수업하기, 마무리하기. 자, 도입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의 활동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오늘 할 동작의 일부분을 익힌다든지,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동작의 듣기 말기도 포함될 수도 있고, 몸 풀기, 신체 인식하기, 탐색하기, 감각 끼우기 등의 활동들이 도입하기에 포함되고,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도 고려하고 시간도 고려하고 힘 고려하기, 모양 고려하기, 흐름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나는 좋은 모델링을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들이 하렴. 나는 어른이니까 좀 부끄럽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사가 하는 것을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아주 모범적인 행동, 유아들이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모델링해야 돼요. 자기는 하지 않고 유아들에게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활동을 실행할 때 마무리하기입니다. 느낌을 나누고, 목표를 확인하고, 전이 활동이나 확장 활동을 생각하기가 마무리입니다. 자, 그 다음 신체 표현 활동을 다 이제 실행을 하고 나서 평가하기 단계인데요. 자, 평가할 때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는 것, 유아들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자신의 수업을 분석할 때는 활동 목표가 적절했는지,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활동 자료가 적절했는지, 활동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델링을 잘 보였는지, 동작 요소를 잘 고려했는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반대로 활동의 계획과 실행이 좋았다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수업 계획 안에 또 그것을 기록화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 후에 교사가 자신의 수업 분석을 하는 평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이었고, 또 유아들과 나눈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유아들의 평가 적용하기입니다. 다음 평가 단계에서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 목표 수정 및 재설정하기, 다른 수업과 연계하거나 확장할 목표 세우는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의 단계도 모두 수업 실행 후 평가 단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네 번째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